일반고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불리할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우현철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루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목고가, 특목 자사고가 학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팩폭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알지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누구를 평가하는 걸까요? 학교를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학종은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때문에 특정 고교 유형을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비선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러면은 꼭 그거 꼭 바이블 같은 얘기 하시네요. 실제는 안 그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러는 거죠. 주로 이제 주어진 이런 바이블 같은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뭐 특정 고교용을 선호하지는 않아.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게 확대 해석 때문에 이럴 거예요. 이런 뭐 특목 자사고를 우대한다 또는 선호한다라는 게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경희대학교에 딱 어떤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경희대학교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착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OXOX에서 하플하플하플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합격자 분포를 네. 보여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러시아어 학과 있었어요. 러시아. 네. 러시아 학과. 그 학과에 거의 막 6, 7등급인 애가 다 XXX 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O가 있었던 거예요. 딱 동그라미 두 명이 합격했다고. 외고의 향기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보자고요. 일반고에서 러시아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어진 환경이 다르겠죠. 일반고에서 러시아어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외고 학생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외고 학생일 수밖에 없는 경우지요. 그래서 두 명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경희대는 외고 자사고 좋아하나 봐. 특목고 애들 되게 좋아하나 봐. 외고 애들을 봐봐. 얘네들이 붙었잖아. 얘네 분명히 일반고는 아닐 거야. 일반고가 아니겠죠. 왜? 주어진 상황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보다 특목고랑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 라고 단정짓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팩폭 실제로 고교 유형을 선호하거나 비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팀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건 물론 특목고라고 해서 선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네. 그 의미라는 거죠. 고교 유형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주어진 환경이 좀 다르겠죠. 일반고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 대상일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일반고보다 특목고랑 자사고가 유리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서류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뭐 자소서, 추천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서류를 정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생활 기록부겠죠? 또 팩폭 얘기해 드릴까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서류라는 소위 얘기하는 학자추라는 거는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모든 자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기준을 나눠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할 거예요. 비율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할 거예요. 근데 팩폭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은 학생부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는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소서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라는 게 뭘 기반으로 해서 쓰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자소서에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자소서 못 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교나 뭐 대학에서는 아니요, 우리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요 세 가지 중에 서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굳이 하나만 따져주세요, 순위 매겨주세요라고 한다면 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거는 꼬리 질문인데 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약간 자기소개서가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언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팀장님은 아니셨지만 일간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네. 있어서 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팀장님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자소서가 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요즘 같아선 저도 뭐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소서가 조금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이제 뭐 입학사정관 전형, 저 되게 오래됐나 봐요. 입학사정관 전형일 때도 사실은 지금 자소서 공통양식 전에 양식이 있었어요. 또 공통양식이 지금 양식 전에 양식에.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슉 바꾼 이유가 뭐냐면 대동소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이 쓰는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통해서 변별이 안 돼.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뭐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딱 특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다. 하지만 뭐 K모 대학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필수 서류에는 들어가는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안 내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이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퉁칠게요 라고 하는 대학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K대학이 되게 궁금한데. 얘기하죠. 안 돼요. 얘기하면. 하여튼 뭐 그런 대학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소서가 정말 유명무실해졌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비중이 너무너무 천편일률이 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조금 감소했다. 그렇죠. 예전보다는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해들도 있었어요. 수능 후에 면접을 보고 수능 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학 있죠.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까지 보고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 대학 갈 때도 제가 대학을 갈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대학도 보는 또 줄 알았어요. 이니셜로 얘기할게요. S 대학이에요.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되게 많았던 대학이 S 대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영상 찍으면 밑에 이제 막 리플 달릴 거예요, 그죠? S 대학은 어딘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뭐 이런데 거기에서 제가 살짝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부 대학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게 또 예전부터 또 해왔던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얘기할게요.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전에 입학사정관 전형 뭐 이렇게 있을 때 성균관대에서 한번 반영하는 건 아니고 언제였더라?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한번 그 S가 성균관대. 네. 수능 성적 말고 그때는 이제 제출 서류들도 그냥 이렇게 제출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외에 보조 서류나 이런 것들 많이 제출할 수 있을 거 할 때 6월 모평 성적을 한번 낼 수 있을 적이 한번 하여튼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언제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뭐 내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받아줬다는 거죠. 무조건 내라는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죠. 그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몇 개 등급, 4개 영역 중에 2개 몇 등급 이렇게 했는데 동점자가 많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분위 1로나 뭐 표준 점수로 해서 높은 애들이 동점자 처리 규정처럼 해서 우수한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자, 팩폭 반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반영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할 때만 그때는 당연히 적용하는 거고 그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형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평가 대상이 수능 성적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몇 개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질문 하더라고요. 수능 성적 넣지 않아요. 저 수능 폭망했는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볼 수는 있기는 한 거예요, 대학이? 아니요. 볼 수도 없고 그럼 네. 당연히 보지도 못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출 서류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을? 평가원에 요청해서 다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 그거를 개인정보인데 그거는요.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보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볼 수 없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해인데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과 뭐 급격하게 네. 성적이 좀 오르는 구조를 가진 친구들, 네.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성적 흐름에 따라서 네. 약간 평가가 달라질까봐. 네. 그러니까 반대로 성적이 오른 친구야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네. 하겠지만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는 친구들은 좀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꼬리 질문이라기보다 꼬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어떤 게 더 유리해요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이 꾸준하게 유지된 학생과 이렇게 좀 성적이 오른 학생, 성취도가 좀 오른 학생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해요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왜냐하면 둘 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죠. 꾸준하게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물론 기계적으로 반영하진 않지만 당연히 좋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알파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인 거죠. 2.0, 2.0, 2.0인 등급인 애가 있고 3.8, 3.5, 2.0 한 6인 애가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꾸준하게 한 애가 이 친구가 훨씬 평균 등급은 높은데 그럼 이렇게 올라갔지만 뭐 3.8등급부터 시작했지만 얘가 그럼 불리합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꾸준하게 오른 평균 등급은 낮지만 꾸준하게 오른 친구들이 더 좋은 의미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럼 2.5 이내는 뭐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도 충분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내 성적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왜 하락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충분히 학생부나 뭐 이런 거에서 뭐 면접이나 자소서 내용 안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렇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성적이 꾸준하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